금일 원래조의 진행은 안전행정국장님의 당면 현안사항 전달과 국민의례, 공무원윤리 헌장 낭독,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시상 후 화성회로 재창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조회 후에 로컬푸드 관련 교육이 약 1시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영길 안전행정국장님께서 현안 사항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영길입니다. 3월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2월 16일부터 3월 31일 44일간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설정 운영합니다. 공사장이나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재난 취약 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낙석, 붕괴, 매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 구축 운영,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 대상 일제 안전점검, 인명피해 위험시설 특별관리, 안전사고 대비 총력 대응 체계 가동 등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 방지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2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2015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합니다. 산불 상황시 설치 운영, 산불 진화 인력 및 장비 관리, 산불 비상근무, 산불 예방 활동 등 산불 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철저입니다.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당숙증 및 복무관리, 보안점검 등 복무기간 확립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회 시민의 날 분위기 조성입니다.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하여 15번째를 맞습니다. 3월 2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전날인 3월 20일에 제15회 화성시민의 날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오시면 화성시민이 화합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철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전 부서가 적극 동참하여 상반기 목표 60% 달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시군 종합평가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시군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내 2위를 달성하여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행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도 지표 담당 부서에서는 시군 종합평가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 종합평가는 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지표 담당 부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달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3월 원래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축산과 이정호님께서 공무원 윤리 현장 낭독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윤리 현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 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결의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결의 위에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결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 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결의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하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하나,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하나,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하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 추진 유공 부서 및 개인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은 최인석 시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표창장 동탄이동 김진영님 지역사회발전 유공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진안동 최종욱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병점일동 남춘희님,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상장 화성시 중독관리센터 지원센터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정성평가 부분 우수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보건행정과 이한나님, 정신건강증진 유공에 대한 남경필 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부상으로 상품권 5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동탄 3동 이종필님, 모범 시민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다음은 2014년 균형성과관리에 대한 시상입니다. 상장 기술개발과 경제환경 분야 최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농정과 경제환경 분야 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축산과 경제환경 분야 장려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보건지소 동탄 보건지소 교육복지 분야 최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평생교육과 교육복지 분야 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보건행정과 교육복지 분야 장려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도로과 도시건설 분야 최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교통정책과 도로건설 분야 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안전정책과 도시건설 분야 장려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세정과 시정운영 분야 최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기획예산 담당관 시정운영 분야 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민원봉사과 시정운영 분야 장려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봉담읍 읍면 분야 최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장안면 읍면 분야 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양간면 읍면 분야 장려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반월동 동분야 최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병점일동 동분야 우수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상장입니다. 부상으로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표창장 양간면 신영선님 모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화성시 보은의 집 조영웅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화성의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화 피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올레조회를 마치고 이어서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사님 소개는 시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줄이고 우리 강사분한테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줄였어요. 그 정도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신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우리 로컬푸드의 신화 아시죠? 여기 아마 농어민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수들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벤치마킹들도 많이 가시고 해당 부서도 많이 가시고 임재미업 전 완주 군수님이 오셨는데요. 이력을 보시면 민선 4기 도의원 하셨죠. 그다음에 완주의 재선 군수님이셔요. 어떤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600km 걸을 때요. 대개 이제 마을 회관에서 먹고 자고 차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걸어 올라오는데 완주군에서요. 그때 어디죠? 펜션이죠? 휴양림 펜션을 내주셔서 제가 아주 기력을 제대로 충전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시민들이 전국으로 가서 한 20만 명이 넘는 탄원서를 받았어요. 근데 완주군 한 군데서 2만 명의 인구가 한 8만 되나요? 8만이 되는데 2만 명의 탄원서를 받으시 정말 힘이 바짝 나더라고요. 의리 쓰시고요. 일 하나에 집중하시는 게 보통이 아니세요. 로컬푸드를 어떻게 할 수 있었죠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제 민선 5기 들어가서 청목회라고 시장군수 연수하는 데 회장도 하시고 지금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또 회장도 하셨고 아주 혁신하고 도전하는 데는 이분만한 분이 없어 보여요. 요번에 사실은 야인이 되셨는데요. 전주가 한 60만? 60만 되죠. 완주 군수신데 완주가 8만인데요. 전주시장을 도전하셨어요. 제가 수원시장 나가면 되겠어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을 도전하신 거예요. 아마 공천 받으셨으면 무조건 되셨을 텐데 여차저차 그건 실력하고 또 다른 거더라고요. 제가 공천 받은 게 실력하고 다르듯이 아주 유능하신 분이 이번에 공천을 못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찬섭 분을 제가 모셔왔어요. 우리 로컬푸드를 정말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완주의 조건보다 우리 화성의 조건이 몇 곱절 나요. 수도권에 있잖아요. 수원도 있고 안산도 있고 정말 인구가 많은 곳에 좋은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는 어마어마한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조금 답보 상태예요. 네, 이분의 오른팔 왼팔 했던 분을 제가 다 모셔옵니다. 이번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임경수 박사님이라고요. 아주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분을 제가 또 모셔와요. 그래서 투톱 체제로 가면 우리 화성을 정말 반듯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삼성 기아가 있어서 도시 경쟁력 1위 소리 듣긴 하지만 우리 화성의 시민 경제는 과연 그 정도 아니냐. 동탄은 4만 불까지 가서 엄청나게 소위 관계시설도 잘 돼 있고 시민들이 문화생활도 누리고 잘 살지만 대부분의 우리 서부 지역에 농사하시고 하는 시민들은 정말 그 정도 돼 있냐. 만 불이나 제대로 되겠냐. 이런 우리만의 경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실제 화성의 근본적인 발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 위주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시민이 스스로 잘 살게 만드는 것, 그 단초는 저는 우리 임정혁 군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시겠어요? 제가 우리 지역의 여타한 얘기들을 좀 압니다. 여타한 얘기들을 좀 아는데 정말 배우는 것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든 활짝 마음을 열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면 도처에서 좋은 성과를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완주에서 그 시골 외진 완주에서 어느 정도죠? 우리 농민 수익들이 어느 정도 돼요? 전업농 중심의 통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농 고령 농업인들 이분들이
그 동안에는 그냥 산 게 아니고 그저 사는 거였는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씩 월급 받는 농민 1,500명 현재 만들었고요. 농가. 원래 목표는 3천 농가였습니다. 근데 여기 화성시는 농민만 8만이 넘으니까 우리 전체 완주 군 인구만큼 저희는 15,000이니까요. 농민이.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저는 임정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표 받고 시장이나 국회의원 할 일 없으니까 제 이름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요. 조그마한 도시에 군수하던 사람이 이렇게 큰 도시에 와서 저희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완주군하고 화성이 얼마나 뭐 관련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니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시의 부의사관 이상을 모시고 아침 조찬 특강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는데 여러 이유로 자꾸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새벽 일찍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시골에서 온 군수가 강의를 한다니까 그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하여튼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바로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 여쭤보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행정을 잘 하시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내가 서울 시민이라는 게 아주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에 산다는 게 행복하다. 그런 시민을 몇 명 정도나 만들었다고 모셨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거시기 씹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들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면박을 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이장님들과 분여회장하고 같이 내가 완주 산다는 게 참 좋다. 완주 산다는 게 행복하다. 그런 군민을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으로 군정을 한다.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분들한테 집을 사줄 거냐, 그분들한테 차를 사줄 거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 분이라도 내가 우리 군수가 있어서 우리 면장, 읍장이 있어서 우리 이장과 우리 공무원이 있어서 완주 산다는 게 참 좋다. 행복하다. 그런 군민을 하나도 더 만들자.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행정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화성 시장님 만난 지가 4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뭐 이게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까워져서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하고 서로 시장님 군수님 그러면서 일들을 시작을 하고 서로 배우고 그랬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화성을 보면서 화성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부러움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 화성 공무원들 정말 애쓴다 시장님이랑. 지난번 구제역 터졌을 때 이 뭐 초소가 30몇 개인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면 한나절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공무원들 민원 처리가 경상남도에서 건축 민원 처리하는 것보다 인허가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고 엄청난 행정 수요가 있는데 무식한 정부 관료들은 규정 만들어가지고 공무원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 일을 다 감당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일들을 할 겁니다. 이분들 정말 고생한다. 이 두 가지를 제일 깊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시장님 시간을 조금 더 줘서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완주군에서 한 이 얘기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농관련 단체 리더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 일하는 데는 괜찮은데 앉아가지고 공부하려면은 엉덩이가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심의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가지고 몇 달씩 연구도 하고 쉬었다가도 오고 그리고 돈을 1원도 안 들이고 미국에 있는 자식과 영국에 있는 자식과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까지도 자급자족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2.67%입니다. 주식인 쌀을 빼면 5% 미만입니다. 쌀을 제외하고 95%를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 드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떤 걸 먹어도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병이 나려면 또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들 얘들이 먹는 것 중에서 수입하는 먹거리 중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콩과 옥수수와 밀입니다. 이것 중에 대부분은 GMO 쪽입니다. 이걸 먹고 어떤 탈이 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1년에 농업 관련해 가지고 연구 개발비를 들어가는 것보다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 하나가 1년에 쓰는 연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왜 이 많은 연구비를 들이냐? 인류를 이롭게 하려고? 그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인류는 돈벌이 수단입니다. 어떤 걸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우리 종자는 그래서 싹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종자를 사야 됩니다. 토마토 씨 1g 가격이 10만 원입니다. 금 1g 가격 10만 원 갑니까? 5만 원 못 가죠. 배가 비싸게 사야 됩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먹거리를 우리 손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뿐더러 우리 종자가 싹 없어지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몸에 익숙한 DNA가 깨져버리고 DNA가 맞지 않는 종자가 들어오면 균형이 깨져버리고 병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업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제촌 탈농, 농촌에 살되 농업은 그냥 핸드폰 팔고 자동차 팔아가지고 갖다 쓰자. 그게 우리나라 농업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 그게 저는 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완주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8만 3천에 제가 민선 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9만이 좀 넘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농촌은 어렵다고 하는데 농촌은 어렵고 저희도 보시면 알겠지만 탄소와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단지의 공장이 이 봉동 삼례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과 그리고 산업이 딱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한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등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원래 살던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치만 높아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이냐. 농촌의 위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려운 농촌을 피해가고 복지의 대상으로 보조금 줘서 갈 것이 아니라 정면 승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중심은 지역과 주민이다. 1억 이상 농민 몇몇 만들어갖고 자랑한다고 해서 일반 농민들 좋아지는 거 아니다. 좋은 기업 몇 개 와서 도시 경쟁력 높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다. 본질은 살고 있는 시민과 주민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들만의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신 분들 있으시죠? 예. 이 그림은 두 가지의 얼굴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얼굴은 젊은 여성의 얼굴이고요. 그렇죠? 여기를 입과 코로 보면, 여기를 눈으로 보면, 귀로 보지 않고 나이 드신 심술 좀 있는 시어머니나 할머니쯤 얼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는 방식,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죠. 결국은 관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도로교통 관련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를 한 분 만났습니다. 미안합니다. 가드레일이라고 하시죠?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차가 부딪히면 뒤로 밀려버립니다. 왜? 지주를 세운 것들이 힘을 받들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가드레일 옆에다 붙이는 W자로 된 판을 오려가지고 이 기둥 옆에다가 딱 박아서 토압을 5배 이상 받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이에요. 지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동안에 보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로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자원, 그리고 지역에 놓친 것들을 보는 눈을 한번 뜨자. 우리는 우리 것을 보는 눈이 없다. 그래서 우리 것을 보는 눈을 한번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한번 떠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당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잘했다 그래서 사진 찍고 언론에 내고 박수치고 행사하고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 외부의 동력이 들어오면, 외부의 자본만 가지고 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과 힘은 다시 밖으로 나가니까 내부의 동력, 내부의 자원을 쓰도록 해보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가도록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지역을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과 보는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이름을 붙여본 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다른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것이 고장이 났는지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안다. 그러면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용역을 몇 개 가지고 외부에서 동력을 갖다 해결하지 말고 지역에 뭐가 고장이 났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바꾸는 것을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자산을 활용을 하고 그 일의 주인공은 주민이 한다면 주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자산을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자원과 자산을 활용하니까 얻어지는 돈이 지역에서 돌 수 있으면 지역의 순환 경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리고 구호와 보조금을 주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방식, 일을 하면 이런 만큼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하니까 돈이 돌아서 동력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을 한번 접목을 해서 지역을 바꿔보자. 이런 일들을 새로 접근해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화성시에 와서 우리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정천섭 대표님, 그리고 공무원 전문가들이 같이 새롭게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봤습니다. 문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아실 겁니다. 생산 혁신을 좀 해보자.
순환농업도 해보고. 근데 그동안에 했던 방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가 어우러지게 가도록 해보자. 유통혁신도 해보자. 옛날에는 나이 드신 우리 여기 선배들도 계시는데 농사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농사만 지어놓으면 파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은 농업 그렇습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돈이 안 되고 잘못 팔면 썩어 나갑니다. 그래서 밭대기를 갈아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유통혁신을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농가 어렵다. 빚 안 지는 방식, 부담 줄이는 방식 한번 해보자. 그리고 농촌 활력 증진도 해보고 이런 일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행정에서 수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작은 단위로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이런 걸 하면서 어른들 보고 마을 회사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한 소리입니다. 군수님, 못 배웠고 돈 없어가지고 농촌 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 그건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하는 거야. 전라도 말로 꼬셔봤습니다. 안 돼요. 하다 안 돼서 어떤 어머니한테 어머니 뚜부 만들지 알지요? 그건 할 줄 알지. 청국장 그건 다 만들지 알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주민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 지역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을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마을은 지역은 여자 중심은 먹을거리로 할 수 있지만 남자 중심은 마을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을 행정과 같이 먼저 치우고 예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점점 자신감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례를 공동체나 모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저 마을도 저 이장도 저 사람도 할 수 있었는데 왜 당신이 못해? 어떤 공무원 기획도 못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남 앞에서 발표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잘 뛰는 공무원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고 저 공무원도 하는데 왜 당신이 못해?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이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봤습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중환 씨가 1700년도에 신택리지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이름을 딴 신택리지라고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 어떤 자원과 자산이 있고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놓친 것은 뭔지를 마을과 지역의 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화성시에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옛날에 우리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걸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같이 조사를 해서 그걸 사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거 지역을 가꿀 수 있는 컨텐츠를 찾아간 것이죠. 1년 동안 이 조사를 해서 책으로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부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민간인 일부와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공무원들 특징 혹시 여기 저 민간 전문가들 공무원 특징 한 가지로 말하면 뭐 있을까요? 저 웃으시는 분 공무원 특징 예? 예. 월급 타는 것이 최고다. 그 얘기는 하여튼 안 다치고 오랫동안 월급 잘 받으려고 하는 거. 예.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뭐 있을까요? 책상에서 펜때 많이 심정 모른다 이거지. 어떻게 승진할까? 이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침부터 일찍 모여가지고 여기 모인 공무원들 그런 모습보다는 새로운 모습을 찾으려고 지금 우리가 모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도 한쪽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모습을 또 있습니다. 시장님과 우리 부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지금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자고 화성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주민들이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면 탄력이 붙습니다. 근데
그건 주민들이 그냥 안 실어줘요. 자, 이제 공무원들하고 얘기 한번 합시다. 저는 공무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공무원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해야 되는 100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100가지 이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 혹시 제 얘기 틀렸을까요? 네.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100가지 할 수 있는 일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안 할 수 있는 100가지 이유, 그 이유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어르신, 이 얘기 하나 제가 질문합시다. 자제분이 몇이죠? 5. 그중에 혹시 공무원 없죠? 있어요? 그 공무원 하다가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해주다가 감사에 걸려가지고 이거 당하면 안 됐죠? 예, 그러죠.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 1만이라는 사람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일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에 안 걸립니다. 그죠? 부시장님 어때요? 제가 감사원에서 표적 감사를 받았습니다. 7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팀이 회의실 밖에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 지금 화성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하는 것이 방에 전부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감사를 받아야 할 놈들이 어디 와서 감사한다고 지랄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늘고 길게 정년퇴직해야 되니까 왜? 자식들도 키워야지. 아직 결혼도 못 시켰지. 그런 인간적인 입장도 있는 거예요. 또 어머니 아버지는 야야 너 안 다치고 어떻게 하면 사고 치지 말고 그런 측면도 공무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충족시키려면 첫째, 시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부시장님은 아랫사람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카바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화성희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러는 걸 봐서 자기 일신영달을 위해서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리더가 있을 때 저는 지역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 여성 부시장님 오셨는데 섬세연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화성시의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다 그런 건지 아니지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걸 바꾸는 그런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화성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주의, 우리나라는 의식주 그러죠? 그러죠? 먹고 입고 잠자고 이 세 가지가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화성시 2017, 18년 되면 약 80만쯤 인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파트 엄청나게 주택단지 많이 늘어납니다. 가만히 놓아둬도 80만 됩니다. 뭐가 다르냐? 주민 입장에서 공무원과 행정이 준비를 잘 해놓으면 여기 사는 시민들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고 그걸 잘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러면 그저 그런 똑같은 도시에 사시고 지금 시장님께서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민과 도시민들이 서로 연대하고 공무원과 힘을 합치면 먹거리를 가장 좋은 먹거리를 먹으면서 좋은 일자리, 농민들은 생산한 걸 잘 팔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은 인근 시민들 같이 부러울 정도로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지금 첫 번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농 통합 도시에서 먹거리에 관한 그리고 의식주에 관한 정책 중에 밥상, 먹거리를 통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일자리도 되지만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자고 저를 부른 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했는지 네가 한번 설명도 해보고 어떻게 가능한지 얘기하자고 한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하려고는 첫 번째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법도 만들고 부서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농촌 활력가라고 하는 걸 신설했는데 그동안에는 행정의 단점이 뭐냐? 당년회계, 예산을 소화하기 위한 행정을 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1조다. 이 1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는 행정을 했다는 거죠. 예산 소화 행정. 이것이 아니라 이게 남게 생겼으면 이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연초에 얼만큼을 비축해서 어떻게 비축을 해놓고 탈법으로만 안 되니까 편법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 이전에 해오던 예산 소화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놓친 것은 뭔지 하드웨어 중심으로 예산을 썼다면 이제는 휴먼웨어까지를 생각하는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까지를 생각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농업 관련된 하드웨어 담당하는 과마 있으면 이런 부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을회사를 육성을 하고 노칼푸드를 담당을 해가 지원을 하고 도농 순환을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이런 계장들을 두고 행정의 유연성 부족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 기구를 똑같이 또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경제 순환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그림은 농촌에 있는 폐교입니다. 옛날에는 저 클 때만 해도 한 반에 63명, 65명, 70명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이 굉장히 많은 지금은 시골에 있는 전교 학생 수가 60명이 안 돼요. 그리고도 여러 반이었지 않습니까? 문 닫은 폐교를 이름하여 농촌을 살리는 사령부, 농촌 살리는 종합병원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거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할 때 화성시의 일부 공무원처럼 우리도 일부 공무원들 제가 이 얘기하면 조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감 붙으니까 지금은 단 한 명도 조는 사람 없더라고요. 이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할 길이 없다. 이것이 부족하다. 이거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컨설팅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처방전조도 해주고 약도 주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책도 주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곳이 교실 2칸을 터서 만드는 자그마한 회의실 강당 같은 곳인데 2년 만에 바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보고 듣고 토론하고 얘기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바닥이 내려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농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이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 능력 100가지 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월급만 받는 지적받는 공무원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보람과 자긍심까지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될 것인가 그건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냐에 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비난과 손가락을 받을 것인가 불신을 머릿속에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 절대 신뢰와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랑스러움까지 같이 이어갈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많이 올 때는 1년에 10,000명이 넘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인들까지 공무원과 같이 연대해서 일들을 했고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워크숍도 교육도 연수도 연찬도 토론도 이런 일들을 쭉 하고요. 이런 과정도 행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저 화성은 없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바다도 있지, 산도 있지, 농업도 있지, 공업도 있지, 첨단 기업도 있지. 바닷가에 있는 개 아시죠? 개가 달밤에 새끼 개를 다 모아놓고 걸어가는 걸 어미개가 가리킵니다. 자, 일렬로 서 반드시 걸어가. 아무리 반드시 걸어가라고도 이 개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 에? 어미개가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아빠 어떻게? 이렇게. 어미개가 옆으로 가면서 새끼 개 보고 반드시 가라고 하는데 가집니까? 공무원이 주민 보고 잘하라고 그럽니다. 국장님이 직원 보고 이제 신참 직원 보고 잘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잘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안 가르쳐줘요.
본인이 바르게 가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아. 리더가, 공무원이 먼저 바르게 가는 것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잘 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 보고 잘하라고 해야죠. 근데 그건 공짜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부서장들이 멘토제도 만들어서 마을 주민도 직접 해주고, 일마을 담당을 만들고, 일 사업 프로젝트를 간부들이 하나씩 붙어서 책임을 지고. 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럴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월급 받는데 내가 왜 저 일까지 해야 돼? 저거 내 업무 아니야. 저건 농업 관련 업무야. 농업 관련돼서 뭘 새로 하려고 그러면 다른 부서는 그건 너네들 부서 일이야. 내 일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네 일 내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일 내일 따지다가 행정이 효율이 없는 집단으로 매도당했고, 주민들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화성시의 공무원 어떤 부서는 저녁 늦게까지 주말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럽니다. 화성은 워낙 지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저는 10+1, 그래서 명시된 임무 10개 플러스 명시되지 않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이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로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들을 만나고 정말 전라도 말로 별짓거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까 이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걸로 발굴을 했고요. 그래서 동기부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100만 원 줬습니다. 또는 돈 없이도 해보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키워서 그 다음 단계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자립 단계로 해서 요즘에는 5억, 7억, 12억씩 버는 마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고요. 이걸 뭐 한꺼번에 이렇게 잘 된 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왔다는 것이고. 자, 화성은 조금 경우가 다를 수 있지만 농촌에 가면 우리 이장님들이 70세가 넘은 분들이 상당히 계셔요. 화성은 오산 화성 쪽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화성도 농촌 지역으로 가면 8만 3천 5천 농민이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 어른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돈 버는 방식은 없고 행정에서 두레농장이라고 하는 복지형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배당 나누고 같이 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다양한 콘텐츠로 일을 해서 지금은 이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이걸 하고 나서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군수님, 이번에 내가 우리 손주 컴퓨터를 사주었어. 조선 가정인데 아들인지 딸인지 금융위기 이후에 손주를 맡겨놓고 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철이 없는 이 손주는 할머니를 졸라서 컴퓨터 사달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하나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정말 못 사는 어른들은 1년에 순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해가지고 배당받아서 손주한테 컴퓨터를 사주고 세상을 다 해결한 것 같은 그런 기쁜 얼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전, 어떤 할머니 한 분, 우리 며느리도 이제 나한테 꼼짝 못이요. 왜요? 내가 이번에 우리 손주 등록금 주었어. 등록금을 주어서가 아니고 옛날에는 어른 자리를 잊어버렸는데 자기가 활동을 하고 역할이 있어서 집에서 어른, 마을에서 어른, 우리 사회에서 어른 자리를 다시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재주 있고 농민들도 문제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행정의 돈을 내가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정치적인 힘을 통해서 타다가 나 혼자 먹을까 하는 연구원은 이 자리에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두 명이 가져가는 것 때문에 수 없는 농민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 농민들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방식이 도전하니까 얼마든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러 오고 이 모델이 시군에 지금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화성은 그런 농협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완주에 농협이 10개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농협을 만드는 것은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값받고 팔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피벌이 꺼풀이 팔아가지고 나락 팔아가지고 출자해서 만드는 게 농협입니다. 요즘의 농협은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편히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수당을 더 받을까 연구하는 게 상당수 농협이 됐습니다. 화성은 아마 그런 농협이 없을 거예요. 그죠? 화성은 안 그러죠? 김성훈 장관이라고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특강으로 왔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농민이 생산하고 행정이 개런티하는데 농협이 안 팔아주면 도둑놈들이다. 맞죠? 농민들이 월급 주는 거잖아요. 팥값 못 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군수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딱 그런 얘기했습니다. 첫 청원 회의 때 군수인 나를 포함해서 밥값 못 오는 사람은 그만두도록 하자. 밥값도 못 오는 놈이 왜 여기 있냐? 논어에 보면 절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도 뭔지 아시죠? 도둑질하는 거. 자리를 훔친다 그런 뜻인데, 화장실 가서 용변 보면 빨리 비켜줘야 다음 사람이 공동변소 들어가지. 딱 찾아오고 문 걸어놓고 전화하고 앉았으면 뒤에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보들 못해. 군수인 제가 일 않고 자리 지키고 있으면 뒤에 잘할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국장, 과장이 일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일 잘할 사람이 올 수가 없어. 바깥 못 오는 놈이 행정에 군수로 있으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바깥 못 오는 놈은 그만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농협의 임직원들이 돈 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그렇게 말하고 하나는 농촌을 살리려면 농협을 없이 한다. 화성 같은데 그런 데는 아니고 다른 농협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 예. 무슨 얘기냐면 행정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가 농업 사례로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농협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농협이 화성은 잘하는데 일부 못 오는 것이 있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농협 얘기 제가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비정규직 1년 월급이 12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받으면 한 1,800, 실수령이 한 120 된다면 1년에 한 1,500 되죠. 그죠? 다른 데는 안 그래요. 우리도 이제 고쳤습니다. 우리 농협의 하나가 연월차 수당을 법정으로 전업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년에 3.5일 연월차를 쓰더라고요. 연월차 수당을 몽땅 가져가려고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연월차 수당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농협 조합원은 자식은 둘, 셋이 학교를 다녀도 한 명만 90만 원까지 장학금을 줘요. 농협 임직원 자녀는 2명까지 600만 원씩 1,200만 원까지를 받아가요. 피복비 신발 산다고 30만 원씩 가져가요. 자, 이게 제대로 된 세상이 미친 세상이죠. 농산물 몽땅 생산했어. 안 팔아줘. 못 팔아줘. 이유 달어. 이유는 공무원은 일 잘하는 이유 100가지라도 만들고 안 하는 이유를 100가지라도 만들지만 그 사람들은 잘 팔을 수 있는 이유, 잘 파는 방식도 없고 안 되는 이유만 말을 해. 그러다 보니까 망가진 거죠. 그것을 새로 농촌 오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농촌 오면 이런 일 할 수 있다. 농협이 못 하는 일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농협들을 부수 까고 정면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데 전쟁하다시피 해서 몇 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1호를 저희는 농협이
이 일을 맡도록 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어줬더라면 3년 전에 갔을 겁니다. 저는 화성은 안 그러로 알지만 화성에 만약 그런 농협이 하나라도 있다면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합장을 뽑는 조합원도 똑같습니다. 조합장 몇 명 떨어져 버리니까 바뀌더라고요. 그 밥값도 못 오는 조합장 있는데 농민들이 나서갖고 그건 떨어져야 돼요. 나하고 친척이고 우리 옆집 살고 나하고 선후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뽑아주면 똑같은 일 또 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저 사람 무슨 공천 받았으니까, 저 우리 저 학교 선배니까, 내 친구네 형이니까, 그래서 찍으면 그 사람 욕하면 안 돼. 왜? 그래서 찍었지 일 잘하라고 뽑은 거 아니잖아요. 조합장도 바깥 못 오는 놈, 제 역할 못 오는 놈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째요? 화성은 그런 조합장 없죠? 자, 농촌이 살려면 첫 번째 농협이 살아야 합니다. 농협이 제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행정에서 도와줄 때 힘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다리를 걸어요. 조합장 몇이 행정에서는 일마다 거는 거예요. 제가 정면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대에서 힘을 가져야, 그런 문화를 바꿔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 남는 인력들이 지역에 들어오고, 지역사회와 농협과 공무원과 주민들이 이분들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니까 지금은 몇천 가구가 농촌으로 들어와서 일부는 아파트를 짓고 새로운 신도심 같은 비슷한 게 만들어져서 늘기도 했지만, 일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900세나 귀촌을 해서 늘어나더라. 지역이 활력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 그동안에는 이렇게 굉장히 전업농, 상업농, 이 대농, 중농들 이상의 이런 농업정책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관계형 시장을 만들고 서로를 이롭게 하는 시장을 하니까 오래 가더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두 축으로 완주하는 농업정책들을 해왔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거점 가공센터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이런 기계 사서 만들면 50% 줄게, 30% 줄게, 60% 줄게. 근데 이 기계를 사서 가공을 하면 첫 번째 많이 쓰지를 못해요. 이걸 기계값을 다 갚을 때쯤 되면 노후돼요. 그죠? 또 사야 돼. 그래서 이전에 해오던 방식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했냐? 농산 가공을 하면 돈이 되는지는 아는데 기계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을 2년 3년 동안 가공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기계를 몽땅 사서 주어가지고 나는 새벽에, 나는 오전에, 나는 오후에, 나는 바쁘니까 밤에. 그래서 한 기계를 가지고 여럿이 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으니까 믿고 사도 된다. 그걸 행정에서 개런티하고, 그런 상품을 만들 때 디자인하고 용기 만들고 이런 거 못 하니까 우리가 농촌 디자인 센터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하려고만 하면, 주민들이 하려고만 하면, 여성분들이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우리가 상표도 만들어주고 디자인도 해주고 용기도 안내해주고 포장지도 해주고 이런 건 다 해주겠다. 제조도 교육해주겠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마을 공동체와 이런 거점 가공센터, 권역별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이제 인근에 전주시라고 있습니다. 화성은 멀리 갈 것이 없어요. 동탄 1지구, 2지구에 29만 명. 그럼 거의 4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몇 년 후면 살고, 현재도 지금 뭐 6개, 7개가 저렇게 택지가 계속 된다면, 그리고 도시 지역이 있으면 농사 짓는 분들과 시민과 시민들끼리 서로 잘 연대하고 서로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만 하면 단 나만 돈 벌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동안에는 돈을 나만 벌라고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싼 걸 찾아다녀요. 근데 지금은 나도 벌어야지만 소비자가 좋은 걸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제는 생산자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5가지 정책을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유통의 혁신인데 노칼푸드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노칼푸드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농업과 밥상,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했는데 농산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가공품까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수준을 높이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왔다. 해온 방식들은 이렇게 직거래, 노칼푸드 직매장을 만들고 그리고 생산자를 조직해가지고 1,500 농가를 여기 오신 우리 정천섭 그 센터장이나 우리 전문가 공무원들이 600회에 갖춰서 간담회를 하고 왜 우리 농업이 망했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농민들과 저녁에 끝나면 같이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하루는 경찰서장하고 같이 있는데 경찰서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군수님, 어떤 마을에 사기꾼이 왔대요.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공짜로 뭐 약도 주고 물건도 싸게 팔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그건 100%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고해라. 왜 그러는지 아시죠? 시골에 할머니들 겨울에 오면은 꼬드겨 가지고 가서 물건 막 강매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할머니가 신고한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그랬더니 농협에서도 못 팔아주고 행정에서도 못 팔아주는 건데 그동안 농사만 지면 제값 받고 돈 제대로 주고 싹 팔아줄 테니까 농사만 지라고 우리를 와서 누가 지금 설득한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사기꾼이라는 거지. 신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문가예요. 예? 농민들은 안 믿는 거지. 왜? 농협이 그동안 그렇게 출자하고 돈 많이 갖다 줬어도 한 번도 제대로 팔아준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팔아준다니까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담회를 근무가 끝나고 공무원들하고 민간 전문가들하고 1,500 농가를 600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하면서 처음에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매장을 내기 전에 먼저 꾸러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걸 팔아주는 것도 하고 도상 연습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가공센터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생산자 조직을 꾸려가지고 많은 안심하고 생산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또 제대로 농사 짓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오면 직매장에 오면 마을에 가서 어디 마을에 가고 싶다 어딜 보고 싶다 그러면 주말에는 지금은 숫자가 훨씬 늘었는데 연중 이렇게 몇십 회씩 직접 가서 이분들은 도시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지 농사를 제대로 짓는 걸 보여주면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자, 이건 사례인데요. 이게 첫 번째 용진 농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2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이러기 전에 2011년도에 천막을 쳐놓고 몇 농가들이 도상 훈련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건 2호점인데 2호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아주 푹 꺼진 아주 접근성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다가 만들었는데 이게 다 안 된다고 했던 것들입니다. 이건 3호점 이건 조금 이따가 사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5개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곳이. 그런데 이 노칼푸드 직매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대박이 나고 여기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다 월급쟁이가 되고 그리고 도회지에 있는 아들을 불러내서 가족농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요즘에는 직장 적당히 다는데 야 그것보다는 나와서 하는 게 좋겠다. 데리고 내려와서 가족농까지 발전할 수 있었냐. 그것은 3가지 대박이 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국 아무리 좋은 백화점보다 더 신선하다는 거죠. 백화점에 들어가 아침에 납품하는 농산물은 전날 수확해서 갖다 놓는데 여기는 당일날 아침에 수확해서 갖다 놓은 농산물입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얼굴 있는 먹거리라는 거죠. 이 농산물은 누가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를 다 압니다.
농산물마다 전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장에 들어가면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 얼굴이 벽에 쭉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게 사진인데 여기에 사진이 붙어 있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짓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다 진열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진열을 하지만 중간에 떨어지면 바로 와서 또 진열을 하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계속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농사 짓는 걸 알 수 있다. 두 번째 성공한 것. 세 번째 이유는 가격이 사람들은 싸다 이렇게 말하는데 싼 건 아니고 적정하다. 농산물을 팔고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을 수치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수치율이 그동안 농산물은 35에서 85%입니다. 평균은 55%, 60%인데 여기는 이런 상추들을 팔면 수치율이 90%입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수치율이 높아요. 시장에 파는 것보다 몇십 프로를 더 받습니다. 소비자 입장, 이 물건을 사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쌉니다. 왜? 이 물건들이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비용이, 근데 이 사람들은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니까. 자, 그러면 왜 농업이 그러면 그동안 깨졌냐? 먹거리 유통구조가 깨졌냐? 왜 농사가 농업이 됐냐? 왜 로또 복권식 단작 중심, 돈 버는 중심 농업이 됐냐? 왜 소비자는 무시하고 농사를 자기 돈 버는 쪽으로만 농사를 짓게 됐냐? 그것은 옛날에 농사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옛날 고지 먹는다고 그러고 장려빛을 쓸 때도 춘궁기가 와도요 쌀이 떨어졌다고 2배로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쌀이 보리가 귀해도 그 가격을 유지하고 갔어요. 지금은 10%만 시장이 부족해도 가격이 2배, 3배로 뛰어버립니다.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자본이 들어온 겁니다. 먹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자본과 대형 마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유통구조가 깨진 겁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의 유통혁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가격이 적정하고 얼굴이 있는 먹거리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먹거리. 세 번째는 가장 신선하다. 이 이유 때문에 이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전년도 일부 통계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돈들을 벌을 수 있었다. 자, 여기서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제대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 거고요. 제대로 지금 하나 진 것이 모악산에 해피 스테이션이라는 걸 하나 지었습니다. 이것을 질 때 제가 2007년도 8년도에 일본을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일본 공항에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모악산 자락에 어디에다가 내가 이걸 짓고 싶으니까 내가 돌아갈 때까지 가서 거기에 어떻게 질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질 수 있는 것인지를 조사해가지고 내가 가면은 바로 내일 아침에 회의를 하도록 하자. 오니까 우리 공무원이 안 된답니다. 왜 안 되냐? 거기는 공원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질 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제가 얘기했더니 거기는 화장실이 있어서 안 된대요. 근데 그 화장실이 이미 20 몇 년 전에 지어져 가지고 좁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좋은 화장실로 바꿔야 될 논의가 이미 된 때예요. 그럼 바꾸면 되는데 그 화장실을 이유로 안 되고 공원 지역이니까 안 되고 되는 이유를 만들도록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100가지 이유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만들으니까 몇백 대 주차장이 공짜로 쓸 수 있고 하루에 몇천 명, 주말에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악산이라고는 등산 코스를 다니고 차 타고 5분만 시내에서 오면 되고 이걸 해놓으면 좋은 이유를 또 한 100가지 만들어냈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능력 있는 자세가 변한 공무원들이 도와줘서 화성시도 저는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걸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는 도립공원 지역에다가 이걸 만들었는데 외국에서까지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층에는 농산물을 팔고요. 2층에는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매니저 하나를 빼고는 전부 주민들이 식당에서 일하고 자기들이 농사진 거 갖나 일하고 이렇게 해서 줄 서서 먹어야 되는 정도. 근데 이런 모델이 그러면 이런 농가 레스토랑도 하나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마을 식당 농가 레스토랑이 굉장히 여러 개고요. 거기를 먹으러 오려면 식사 시간에는 예약해야 되고 줄 서서 먹을 정도로 그런 농가 레스토랑 일자리들이 많다는 거죠. 먹거리를 가지고도 좋은 일자리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런 모델들을 보인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50원짜리 동전 쓰는 사람들 요즘에 이 중에 50원짜리 동전 가지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저기 저 농가분들 혹시 50원짜리 동전 없으시죠? 예. 아시는 것처럼 50원짜리 동전 뒤에는 벼 이삭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시죠? 그 이삭은 옛날 노풍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던 시절에 얼마나 국가에서 먹는 것이 급했으면 돈에까지 그걸 그 시대의 이슈였잖아요. 지금은 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왔냐면 혀로 음미를 하고 지금은 머리로 즐기는 시대까지가 왔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리는 지금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농협이나 농업정책에 머물러 있다면 되겠냐. 행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민들의 의식, 민도 이건 빠르게 변하는데 행정은 당년 회계라 예산 금년에 다 소진해야 되고 우리는 일을 하려면 법령과 규칙과 법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 먼저 찾아가지고 민원인한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비자들은 이러는데 생산자, 주민들은 시민들은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나갈 게 있습니다. 2012년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013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계장 한 분이 대통령 옆에서 새로운 사례로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고 대통령께서 유통혁신, 농산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농협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화답했냐? 우리가 100개 만들겠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직매장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성 직매장을 바로 건물만 진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힘도 실어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 다 애써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근데 현재 1호점 하나 가지고는 우리 농가들 양이 찰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큰 그림도 그리고 계십니다. 2호점이 동탄에 지금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제대로 한 거 몇 개를 빼고는 화성과 평택과 또 김제와 한두 곳을 빼고는 샵인샵 개념으로 농협 내에 농협이 하나로 맡으죠. 한 2, 30평 직매장이라고 로컬푸드 직매장이라고 써놓고 변칙으로만 하고 있지 진짜 직매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100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숫자 채우는 노름하면 또 똑같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1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정부에서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을 달라고 그랬더니 정부에서 다 해봤는데 실패했다. 직매장 안 된다. 로컬푸드 안 된다. 한국 사람들 의식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원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012년 4월 7일 날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연습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늦었다. 진작에 농민들한테 이렇게 해줬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우리가 일찍 했더라면, 훨씬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대로 가면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이 같이 살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요, 시민들의 먹거리 50년 계획을 시장님이 수립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100년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만 주시면. 시민들이 믿고, 행정 공무원들 믿고 따라주고 힘 실어주고,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펜대만 굴리고 현장도 모르고 월급 받으려고 그러고 승진만 하려고 그런 이미지가 일부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바뀌었습니다. 와서 보면 주말에도 늦게까지 와서 보시면 이러는 공무원들이 수두룩 합니다. 아이고, 이제 안경 한번 제가 이따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닦는 거 싹 닦고 다시 한번 보면 그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아니 잠깐만. 그런데 믿고 응원해주고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공무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공무원들도 농민들 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안 그래. 옛날에 보조금 주고 뭐 하니까 힘들게 해. 그리고 엉터리로 이거 맞춰다 주니까 잘못하면 다쳐. 잘못하면 보조금 준 거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네 탓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끝도 없이 하지 말자는 거고, 거꾸로 내가 조금 더 내가 더 힘들어도 이런 자세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100개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가는 농업정책, 이것은 또 실패한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이질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사회적 화두인 사회적 경제라는 걸 키우기 위해서요, 사회적 기업한테 돈을 많이 밀어줬습니다. 멀쩡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까지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시키게 만들고. 왜? 행정은 숫자 채워야 하니까, 실적 올려야 하니까.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보조를 받다 보니까 지원금이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양액 재배, 수액 재배에다가 양액 다 잠궈버리면 전부 파프리카랑 말라버리는 것처럼 지원금이 끝나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줄게 하라고 숫자 세워놓는 것이 완주에서, 화성에서, 평택 일부에서 애써가지고 만들어놓은 로컬푸드, 이것까지도 다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농협이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가치까지 공유해서 이런 일들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 전라남도 어떤 군을 갔습니다. 88억대를 가지고 뭔 사업을 했는데 이게 엉망이 됐어요. 저보고 이것을 다시 한번 컨설팅해서 바꿔주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수님 계시고 과장, 면장 그 담당 다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하시려고 합니까? 잘못됐으니까 고치려고요. 정부 예산이 행정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 문제니까 고치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또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요. 돈만 몽땅 들었는데. 그 왜? 그 사람들은 왜가 빠져 있어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제가 빨고 팔게 하고 그를 통해서 농민들이,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잘 썼다고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이걸 처음 고민할 때 시민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줘야 되겠다. 농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이걸 팔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한 것과 대통령이 관심 가지니까 사진 찍고 그리고 우리도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인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딱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완주군에서는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됐냐? 첫째는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지역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는 조항을 찾아서 했습니다. 책임지면,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 주민들은 군수님까지 책임 갈 일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해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런 부서를 만들어갖고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자들은 그 품목, 몇 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전부 조직화를 시켰죠. 기획 생산을 해냈죠. 그리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인증센터도 만들고 장비도 사오고 사람도 뽑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다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도 신뢰가 깨져버리면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면, 편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요. 거기 이제 핸드폰에서도 맞다고 지금 노래도 해주잖아요. 예? 자,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농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농민들이 교육할 때마다, 전진대회 할 때마다, 연찬할 때마다 우리가 크게 써놓는 구호입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그래서 회사, 단체 이런 데서 농촌 와가지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사진 찍고 신문 내. 오늘 어느 회사가 어느 가서 냉장고도 사주고 농기계도 사주고 가서 봉사활동 해주고 갔다. 그게 도와주는 겁니까? 이게 바꿀탱이라고 그래요, 전라도 말로. 와서 30분 일하고 1시간 밥이 줘야지, 뒤치다거려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농촌이 왜 어렵냐? 농촌은 봉사와 구호, 보조금 주는 복지 대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가 꽃이면 농촌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리고 자긍심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면 도시도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성 같은 도시는 도농 복합 도시에 농민도 경기도에서 식부 면적도 가장 높고 농민 숫자도 많고 앞으로 이대로 늘어나면 100만이 될 것 같은데 도시의 소비자도 엄청 많고 이분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여러분들이 대줘야 될, 여러분들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들이고, 소비자들, 우리 공무원들이 섬겨야 될 도시민들은 건강하고 안심한 먹거리를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과 좋은 먹거리를 먹게 해줄 수 있는 먹거리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해줘야 될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만나게만 해주면 화성이 전국 최고의 자족도시, 먹거리에 관한 한, 그 다음 이제 또 진화가 되겠지만 우선 먹거리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고, 농민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농민들은 믿고 행정 의지하고 같이 가야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은 복지 대상이 아니고 당당한 우리 사회의 주력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저희 지역의 정책들을 배우러 왔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예산이 전국 88개 군 중에서, 제가 2006년도에 군수를 하니까 부시장님 76등이었습니다. 우리 예산이. 그런데 2012, 13, 14년도에는 전국 84개 군에서 완주군 예산이 1등입니다. 인구는 2012년까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마을 회사라고는 우리 완주군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 정책을 하니까 행안부에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다가 마을 기업이라고 회사를 기업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전국 1000개 마을 기업 육성 정책을 하고요. 농림시산식품부에서는 색깔 있는 농촌 3000개 만드는 사업을 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모델을 만들고, 아무리 변방에 힘없는 농촌이라도 주민과 공무원이 믿고 같이 하면 안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시장님과 간부들이 앞장서서 하는데 안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 리더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황제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여는 자 흥한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 공무원 됐으니까
정년퇴직까지는 이 자리 지켜진다. 또 그건 지금까지입니다. 제대로 된 통치권자가 오면 앞으로 바뀝니다. 자치단체 경쟁력 없으면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서서 우리가 먼저 끌고 가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힘이 덜 들고 보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2012년도인가 13년도는 세계 21개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지역경제 순환센터 하면 몇천 명이 옵니다. 노칼푸드 보러 15,000명, 2만 명이 옵니다. 교육받으러 몇천 명이 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러 다닙니다. 우리도 연찬합니다. 방심하고 있으면, 그런데 이런 연찬들이 보시면 알지만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더 나은 모델을 만들려고 자기들이 벌어서 가는 겁니다. 이분은 이완상 씨라고는 이장님인데 원래 이분은 방울토마토하고 수박 농사를 해서 돈을 1년에 많이 버는 분입니다. 항상 자기만 돈을 벌으니까 미안했어요. 이분이 두레농장 리더를 초대해 만들었는데 자기 농사 짓는 것을 더 늘리지 않고 자기는 그것 갖고도 1년에 몇천만 원을 벌으니까 마을 공동체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단계로 진화를 해요. 적립금을 몇 프로만 하라고 하는데 적립을 더 하는 거예요. 이장님 왜 이렇게 적립 많이 하셔요? 저거 임대한 땅 다 사가지고 마을 공동 소유로 만들라고. 그리고 그 버는 걸로 돈 다 나눠서 쓰지 않고 나눌 만큼 나누고 일부러 자기들이 더 앞서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다닙니다. 여기까지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주민들은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믿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모델을 말하려면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분들은 이주 여성입니다. 다국적 옛날. 원래는 장애인과 이주 여성들이 만드는 마더쿠키라고 하는 빵 브랜드인데 이런 브랜드가 현재 3개 있고요. 2개가 더 시장에 진입한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완주군수가 아니라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요. 지금은 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요즘에 화두인 사회적 경제, 우리 시장님과 제가 자치단체 장을 하면서 생뚱맞게 공부하면서 못 살고 어려운 주민들도 같이 잘 사는 함께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파리바게트 아시죠? 파리바게트 아시죠? 예. 파리바게트 장사가 잘 되면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하나 점포납니다. 그죠? 파리바게트 하나 만들 때 돈을 누가 제일 많이 버냐? 점포 있는 사람이 많이 벌을까요? 회사가 많이 벌을까요? 파리바게트는 왜 빵을 파냐? 물론 선전할 때는 좋은 빵을 만들려고 하죠. 궁극적 목표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럽니다. 마더쿠키 왜 빵을 팔까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주기 위해서 생산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팔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팝니다.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여기다가 이상한 걸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사주면 소비자가 좋은 빵을 더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더 좋은 재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빵을 만들 수 있고 빵이 많이 팔리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자기들도 돈을 벌어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일자리를 더 만들고 농산물을 소비자를 서로 배려하는 거. 이 방식으로 하니까 여기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오래 못 가는 거죠. 그게 사회적 경제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농업을 통해서도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두 가지 사례이고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지금 교육 특화시키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택시를 통해 운송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가능하고 이분 머릿속에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 최인석 시장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주민과 행정이 신뢰하고 힘만 실어주면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만 믿고 도와만 주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마더쿠키라고는 마을기업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농촌에서 뭐 이건 자랑이니까 뭐 사람이 많이 좀 늘어나더라 뭐 그런 거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는 5,350억이었고요. 인구가 이때만 해도 여기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87,000.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시작할 때 이 고창군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2,300억일 때 3,300억이었습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군 중에 저희보다 1,000억이 많던 군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1,200억 이상이 많죠. 1,200억 이상이 많잖아요. 2,200억이죠. 이제 거꾸로 옛날에는 1,000억이 적었으니까 이걸 누가 했냐? 주민들이 공무원들 믿어주고요. 공무원들이 주민들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서가지고 전사가 되어서 싸운 덕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자, 여러분 제가 강의 내내 화성 같은 좋은 여건이 없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완주는 74%가 산입니다. 19면적도 얼마 안 됩니다. 인구도 83,000에서 시작해서 이제 9만 넘었습니다. 소비자도 얼마 없습니다. 인근에 배우도시인 전주가 있긴 하지만 화성은 거기다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여건이죠. 현재 인구가 56만에서 지금 2017년 8년에 80만, 2020년쯤 되면 아마 100만 육박할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도시입니다. 의식주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가 가능하고 전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 리더의 마인드도 인류다. 여러분들도 인류의 DNA가 있는데 아직 다 안 쓴 것뿐이다. 그걸 꺼내자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주민과 공무원들이 그런 DNA를 내 안에 잠재된 DNA를 꺼내서 한번 같이 써보자는 거죠. 사람이 먼저인 화성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감 가지고 한번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다. 노칼푸드를 통해서 지금 아까 인사말에 소개하실 때 우리 최 시장님께서 완주군에 있는 보배 한 분을 정천섭 대표 말고 또 임경수 박사라는 분이 또 오는데 또 다른 분들이 더 올 겁니다. 또 다른 사업을 할 때 몇 년 동안 와서 또 같이 일하기로 오는 사람들도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주면 아마 또 와서 일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 살지 어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행정과 농가가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서로 믿고 시민과 행정이 연대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만 세우고 서로 믿고 협력하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출발했다가 협동조합 1,050명이 주인 협동조합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지금 출범식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는 돈을 벌어서 일부는 화성에 축산물 단지를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은 1,095명이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1년에 몇백억 판매하는 그 완주 노칼푸드라고는 협동조합이 우리 주민들 겁니다.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건 행정에서 다 해주고 주민들한테 넘겨줬죠. 또 150명이 하는 한우 협동조합을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2,500만 원 정도 팝니다. 2,500, 3,000. 돈을 벌어서 적립하고 배당하고요. 화성 쪽에 와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지금 화성 쪽에 또 올라온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성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모델도 만들 수 있는데 서로 신뢰만 바탕이 되고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 사진을 아까도 썼는데 다시 썼냐? 요 모델이 100가지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저보고 거기는 안 됩니다. 장소가 없습니다고 말했던 곳이 지금은 이곳이 100가지 되는 이유로 농민들과 시민들한테 소비자와 생산자한테 가장 좋은 자랑거리가 됐고요. 화성에도 동탄에 2호점을 만드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어떤 공무원인가 누군가가 좀 나서주면, 아니면 어떤 팀에서 나서주면 거기도 얼마든지 그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사진을, 원래 제가 강의 하려고 할 때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좀 넣어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겨울, 한 겨울을 지내는 소나무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서예가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런 그 그림이 있는데, 그 소나무가 겨울을 지내는데 이 추운 날씨, 눈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고 해도 겨울이 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낼까 하고, 또 아이고 지금 겨울, 봄이 오기 전에 잠깐 있는 어려움이다, 눈 잠깐 있는 것이다, 추위 금방 갈 것이다, 이런 것도 똑같이 겨울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인데, 아까 제가 끌려가는 것이나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용기 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화성시의 시민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최 시장님이 용기 내서 여러 일들을 하시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에서 보고, 아침에 제가 6시에 출발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사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이 한 1시간 10분이 뭐 여러 욕심껏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남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아지는 그런 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그렇게 승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책은 완주군의 사례를 제가 다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그동안 해온 이 얘기들을 두 번째 된 책, 제가 작년에 냈던 책입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내가 이 책을 읽고 아니면 내가 앞으로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시민들의 먹거리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이런 정책에 내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내가 한번 옆에서 울력이라도 하고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저 담당 과장님이 손을 드시는데 제가 30초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비베어스가 창단 첫 해에 1년 동안 한 게임도 뛰지 않은 선수가 연봉 조정에 2천만 원 연봉이 오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시합은 자기가 한 번 게임도 안 뛰었지만 다른 선수들이 시합을 잘 뛸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힘을 돋아주고 팀워크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인공은 아니지만 너 잘났다, 다리 거는 공무원도 없어야 되고요, 잘하는 사람, 힘든 사람 격려해주는 공무원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 이 책은 드리면서 제 이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기 화성시에 여러 번 왔었고 공무원들 우리 완주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화성에 들릴 수 있도록, 그때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전임 군수고 공무원이고 주민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화성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지적 관계로 같이 만나자고 제안하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